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 대신에 어, 우리가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3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한 지 2년 반, 문재인은 그동안 과거 어느 대통령 때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곧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차분히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굳건하게 해나감으로써 자유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잘 아는 어떤 목사 사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폐차될 만큼 크게 파손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볼 것도 없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작년 6월 말 현재 2,344만 대로 인구 2.2명, 곧 약 2명마다 한 대꼴로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제13위이며 하루 평균 10여 명이 도로에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지는 자동차를 데스 머신, 곧 죽음의 기계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죽음의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기계를 타고 다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이 죽음의 기계를 안전한 기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방어 운전,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 관계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모든 운전 환경에서,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운전 환경에서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적 운전은 차간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군에 위치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만일 보통 때보다도 더 작은 거리를 두었더라면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를 많이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차간 거리는 도로 속도에 따라 또 도로 사정에 따라 친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80km를 달릴 때의 차간 거리와 20km를 달릴 때의 차간 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차간 거리를 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어적 운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3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초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차와 자기 차 간의 거리를 3초, 내 차가 앞서가는 차를, 만일에 앞서가는 차가 어떤 급격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급정거를 했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3초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스피드에 따라서 이 3초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80km 달렸을 때의 3초라는 거리와 또 자동차가 이 시내에서 예를 들면 20km 미만의 거리로 달리고 있을 때의 3초라는 것은
달릴 때의 그 거리가 3초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든 그 앞차가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뒷차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것이 3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시트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어 운전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한 방어적 운전 수단인데 한국 사람들은 회전 신호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광화문 옛날 중학생 있던 자리 지금 경복궁이죠. 거기 T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서대문으로 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국동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자동차가 여러분 그 신호를 주는 자동차를 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몇십 대 차가 늘어섰는데 왼쪽 차선에 있는 차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 차도 신호를 주는 차가 없습니다. 제 경우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신호를 줍니다. 혼자 외로울 때가 있지만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는 1965년에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도로를 뱀이 이리저리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차선을 옮기며 달린다. 이 질문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는 물론이고 복잡한 시내에서도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사고의 큰 원인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내에서 속도가 아주 줄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른 쪽에서 오는 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차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바른 쪽에 있는 차는 하루 종일 들어올 그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죽어도 양보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보 운전을 하는 것도 안전 운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또 끼어들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1965년에 미국의 랄프 네이달이라는 그 소비자 운동을 하는 변호사가 Non-Safe at Any Speed라는 책을 저술해서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어떤 속도로 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목적으로 한 것은 그때 그 시보레 차에 코벳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불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겟으로 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그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책이 발간되고 난 뒤에 미국의 교통 행정 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1982년 모나코의 그레이스 캐리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 하이눈으로도 유명하죠. 그레이스 캐리 쿠퍼하고 한 많은 상을 받았죠. 그 그레이스 캐리가 자기 막내딸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가파른 이렇게 커브 길에서 그 커브를 돌지 못하고 낭떠러지 약 25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타임지 잡지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She failed to negotiate the curve. 그러니까 negotiate 여기서는 우리가 협상인데 그 그레이스 캐리는 그 커브를 negotiate 하는데 실패했다. 우리가 이제 miss the road라는 말도 쓰고 failed to negotiate the curv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이 커브가 이게 완만하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커브가 가파른 것이 있습니다. 뭐 거의 90도 되는 커브가 있고, 또는 산길을 올라갈 때는 아주 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 운전에 관한 그 기초 지식에 보면은 이 커브를 들어갈 때는 그것이 완만한 커브든지 급한 커브든지 커브를 들어가기 전에 속력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80km로 달렸을 때는 커브에 들어갈 때는 70, 막 경우에 따라서는 65km까지 속력을 줄이고, 그리고 커브에 안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면서 다시 속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아주 그냥 커브에 들어붙고 아주 안전한 기분으로 그 커브를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안전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운전, 다른 말로 방어운전은 먼저는 운전자 자신의,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